2024년 4분기 애니들 많은 신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 학교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 올리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연말이 다가오는 것만큼 2024년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신작들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죠. 마법소녀를 주제로 한 작품이라면 이번 연도에도 꽤 나왔는데요. 이 작품은 자신의 이상 성욕을 충족해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닌 꽤나 구직 활동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다가 개성이 없어진 미도리아가 마법소녀 회사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진짜 미도리아 성우분이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보다 더 현실적인 구직 활동을 나타낸 작품이 있는데 이보다 더 현실적이게 구직 활동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사에게 진 마왕이 깨어난 미래는 사이버펑크 같은 세상이 되었고 그 세상에서 험난히 살아가는 마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바뛰는 마왕님보단 더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한때 최고였던 마왕이 미래에선 딱히 특출난 장점이 없고 전망도 없는 그런 만막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아, 구독자님 별풍선 1000만개 감사합니다. 4분기 작품들을 나열해보면 강력한 후속작들이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블리치는 현재 4분기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그릴라 프론티어 2기와 건계 온라인 2도 복귀를 했고 이 세계 애니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4년 만에 리제로가 돌아왔다는 건데 1기와 2기 또한 너무 재밌게 봤고 3기 또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죠. 3기는 작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달라졌다. 미친 축구 만화 블루록 2기가 들어왔고 옛날 고전 만화인 람마가 리메이크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 애니메이션들을 리메이크해서 부활시키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정말 좋은 방향이고 람마 리메이크 또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람마를 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보는 건데 이 작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적당한 서비스씬과 옛날 개그들이 저의 어릴 적 모습을 깨우고 있어요. それに俺は自分の体見慣れてっから今さら女の裸見たってどうってことねえんだよ。 유신님 새로 이세계 애니메이션 없어요? 이시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이번 분기는 뭔가 인기 있는 이세계 작품들의 소편 말고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세계가 점령한 세상은 끝이 나는 건가요? 一瞬テンション上がったがよくよく考えると異世界なんてめんどくさい。 이세계 주인공도 귀찮아하는 이세계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최고의 클랜 마스터인 주인공은 사실 재능과 실력이 별로 없는 일반인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꼬이는 하렘몰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계 최악의 직업 중 하나인 화수사가 된 주인공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이어 최고의 시터가 되기 위해 파티 자금을 훔쳐 도망가는 동료를 잡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신의 파티가 빛으로 위험해질 위기에 빠진 걸 동료를 노예로 팔아 다시 메꿔버리는, 이야, 파티 자금을 훔친 동료들도 노예가 되어 조금이나마 그들의 죄를 덜어주려는 어쩌면 자비로운 모습의 주인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인공이 미친 사람 같아. あ、すいません、お待たせしました。なんで自分まで来なきゃいけないんすか。まあ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최초의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3대3 미팅을 갔는데 여자가 아니고 어떤 남자들이 3명이 있어. 그것도 잘생겼어.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남장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느낌이 게임을 보는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또 완전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아닙니다. 가끔씩 남장을 안 한 모습도 나오는데 이게 진짜 킥입니다. 킥. 저는 이 작품을 끝까지 다 못 보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이상해. 어우, 야, 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세요. 이지야 숨통이 트이네. 당신의 저승님은 킬러였던 여주가 남주의 집에서 메이드로 일하게 된 내용인데 정말 매력있는 캐릭터이기는 합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검은 흑발 버전에다가 킬러 플러스 메이드 플러스 글래모한 몸매 플러스 졸린놈 플러스 멋보기 여자 플러스 초코에다가 방울 플러스 갯모에까지 취향이란 취향은 다 넣은 캐릭터죠. 개인적으로는 캐릭터성이 너무 빠르게 소모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여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한 번쯤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유키의 채소 썰기가 마린보다 낫다는 건 알겠습니다. 단다단, 이거 진짜 뭡니까? 이번 연도에 최고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체급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일 정도로 체급이 강합니다. 단다단은 현재 스파이 패밀리 계속 8호에 이어 소년점프의 간판 작품이 되었는데요. 작품 자체가 다른 소년점프 작품들과 느낌이 전혀 다르고 개성 자체가 강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작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많이 안 오지만 전체적인 베이스는 유령, 외계인, 초능력, 영매를 기반으로 전개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렇게 샤브라시로. 싫어요. 원작 자체가 작화도 좋고 연출도 좋은 체급 자체가 높은 만화라 애니로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사이언스 사루는 이 작품을 원작을 잘 따라간 것도 모자라 원작을 초월해버렸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 변화하는 역동적인 작화와 미친 듯한 연출, 이걸 매화마다 해내려고 하고 있죠. 그 결과 7화 작화의 연출은 아주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김은혜 칸난이 좋은 회사를 만나 잘 되었다면 이 작품은 체급도 높고 재밌는 만화가 좋은 회사를 만나니까 그냥 매화마다 고점을 찍어버립니다. 이번 분기에 다른 건 몰라도 단단한 이 작품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アホみたいにでかい声で叫びよってやかしんじゃボケお前が死ね 오쉣, 너무 멋있어. 느슨해진 러브 코미디 장르에서 긴장감을 줄 만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잔잔한 러브 코미디가 질리신 분들은 이 작품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주인공의 요시노와 키리시마가 서로 약혼을 하게 됩니다. 뭐 평범한 약혼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은 야쿠자 집안이기 때문이죠. 키리시마는 딱 나쁜 남자 그 자체입니다. 여성분들, 당신들이 찾던 나쁜 남자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정신이 좀 불안정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집착할 수도 있고 문신이 있으며 여자 관계가 문란하긴 한데 뭐 이 정도는 해야 나쁜 남자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덤만 주오기 과연 어떨까? 誰にも渡さないベルあなたは私のものにする 낭선분들, 우리가 찾던 여자 바로 여기 있어. 또 다른 하렘 애니가 나왔군요. 주인공은 어느 신사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 있는 사랑스러운 모녀 3자매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거론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속에 자신의 운명을 보았죠. 3명 모두 결혼한다는 걸요. 애니 초반 10분 정도는 진부한 하렘 애니메이션 클리셰 보여주기 스피드런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애니가 저에게 흥미를 끌려면 색다른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お仕置きです。なんで内緒です。 진짜 존나게 귀엽네. 비트코인으로 날린 돈으로 대량의 빚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주인공. 게다가 앞으로 2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도 받게 됩니다. 사채업자에게까지 쫓기며 그야말로 암울한 인생을 사고 있는 주인공. 정말 무거운 스토리가 재현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만 이거 분위기 맞는 거지? 평범한 낚시 애니와 다른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i어가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캐릭터들도 다 개성이 강하고 스토리도 준수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どうせもう長くは生きていないんで人がそんな簡単に死んでたまるかよ 예? 我が妹に勝る者などこの世にはいない 아니 잠만, 또 여동생이야? 私との婚約は妹との禁断の恋をカムフラージュ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のだ 뭐 어찌됐든 주인공은 회귀를 했고 여동생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이 남자와 결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私はその年齢的に理想的だ 여보세요. 경찰 써줘. 여기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번 분기에 가장 다크호스라고 생각한 작품입니다. 지구의 움직임에 관한 지동설을 주제로 한 작품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입니다. 과거 인류는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믿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어긋나는 이단적 신념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고문은 당하고 파형에 처해질 수 있죠. 라파오는 매우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쉬운 삶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거짓말 같은 인생을 살아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라파오를 협박하고 자신의 연구를 도와달라고 하죠. 그는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는 말을 하죠. 라파오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문점 투성이인 그의 말은 라파오를 밤새 연구하게 만들었죠. 그는 계속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그린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현면적인 이론을 발견하죠. 이 작품은 정말 환상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극적이고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이번 분기 단단한 다음으로 가장 기대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발 저 한번 믿어보시고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마침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한 어록이 떠오르는군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결혼을 주제로 한 애니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본 결혼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귀여웠던 것 같아요.
꽤나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두 남녀가 있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알래스카로 새로운 지점장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독신자 5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하라는 집에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걸 원치 않았고 혼조지 또한 일본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리고 이 둘은 위장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저는 이런 성인들이 나오는 러브 코미디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청춘 가득한 러브 코미디도 물론 좋지만 이런 성인들의 좀 더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흔한 러브 코미디처럼 입에 습관 물고 달리다가 누군가와 부딪히고 그 사람이 전학생으로 오는 이런 것보단 알래스카에 가기 싫어서 직장 상사를 속이고 위장 결혼을 한다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딱 알게 된 순간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흠칫할 겁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게 되면 제목은 트릭이란 걸 알게 되죠. 주인공인 케이스케는 10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뒤로 10년 동안 그의 딸과 케이스케는 전혀 극복하지 못했죠. 그들의 마음에 생긴 커다란 구멍은 그 어떤 거로도 채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10살의 초등학생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理想的だ。 그런 거 아니야.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삶의 목적도 찾게 됐죠.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다시 우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걸 넘어 이런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건지 알려줍니다. 정말 따뜻한 작품이고 제목만 보고 거르셨던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분기에서 수많은 러브 코미디가 나왔고 뷔페에서 음식으로도 주워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 분기는 러브 코미디 장르에선 이 작품이 탑인 것 같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순수하고 섬세하며 청춘이라는 요소를 정말 잘 녹여냈어요. 이러한 달달한 장면들을 그냥 제 점막에 주사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옆 동네 또 다른 파란 제목을 가진 스포츠물이랑 둘이 놓고 홈쇼핑에 팔면 푸른 상자가 품절이 될 것 같습니다. 푸른 상자는 스포츠 요소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데 남주와 여주 둘 다 전국대회를 목표로 스포츠에 전념하는 두 캐릭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스러운 러브스토리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 앞으로 두 캐릭터가 전국대회를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끝맺음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48 49 50。 あの時から俺はハゲるくらい死に物狂いで特訓して無敵のパワーを手に入れた。